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을 모시고 이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을 진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CNN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기 굉장히 바쁜데요. 지난 1월 6일 연방의회 난입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연방하원특별위원회 소식입니다. 이 당시에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마크 메도스가 제출한 일련의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 팍스뉴스의 대표적인 인기 진행자들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마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번 연도죠. 1월 6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연방의회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도 그 장면을 보셨겠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큰 충격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사태에서 이제 팩트를 찾기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소집이 되었고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마크 메도스 전 연방 하원 의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어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이 문자 메시지를 저도 다 검토를 했는데요. 좀 충격적인 내용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느꼈던 것은 이 비서실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사태를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좀 의도적으로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또 갖게 되고요. 또한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폭스뉴스 대표적인 미국의 보수 언론입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이 있는 앵커들도 많은데 그러한 인기 앵커들이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 1월 6일 당시. 그래서 빨리 대통령은 이제 난입 사태를 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좀 너무 한 언론사와 백악관 트럼프 정권의 친밀한 관계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주요 메시지를 보면요. 거기서 몇 분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일단 로라 앵그램이라는 여성 앵커가 있습니다. 팍스뉴스. 그분은 그 당시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일단 마크 메도스에게 대통령이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라고도 했고요. 예. 샤 헤너리 앵커는 가능한 빨리 이것을 비난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이제 트럼프 주니어 장남이죠. 장남도 빨리 대통령이 그분들을 집에 가라고 해야 한다고 이러한 심각성을 알리는 이런 문자 메시지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 나올 텐데 스모킹 건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사용이 되어서 오히려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조금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 특별위원회에 소속되기도 한 공화당의 리즈 체이니 연방하원 의원이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 체이니 의원의 재선에 지금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 안에 있는 반 트럼프 세력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리즈 체이니 의원은 과연 재선에 성공 가능할까요? 네, 이게 가장 지금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인데요. 예. 내년 중간 선거에는 435명의 연방 하원 의원 모두가 이제 다시 이제 재선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의원을 당선시키는데 네. 거기서 435명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 쪽에서는 이 체이니 의원의 재선에 대한 집중 포커스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여러 이제 반 트럼프 의원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선거구 재조정이나 이러한 이슈 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다른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이러한 반트럼프 후보들의 입지가 이제 없어져서 이제 뭐 은퇴 선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유일하게 은퇴 선언을 안 하고 강력하게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 반트럼프 공화당 의원은 리즈 체이니 의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재선의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에 출마를 하냐 안 하냐에 달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와이오밍 주를 보면요, 이 체이니 의원이 와이오밍 주를 이제 그 대표하는데 극보수 지역입니다. 거기서 전통적으로 보수고 그리고 체이니 그 정치 가문 그 전 이제 조지 W 부시 부통령으로 임했던 그 체이니 정치 로열 패밀리의 약간 그 가문의 주기 때문에 그 보수의 지역에서 만약에 체이니 의원이 재선에 성공을 시킨다면 큰 그 공화당 내에 큰 하나의 이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체이니 의원이 이제 재선에 실패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이 더욱더 커져서 그 2024년에 출마가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 정치적 상황으로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연방 하원 다수당이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케빈 맥카티 연방 공화당 하원 의원 원내대표, 이 공화당 원내대표가 차기 연방 하원 의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도 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저희 민주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지금 정치적 상황이나 또는 항상 새로운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고 또 공화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 민주당에게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좀 많이 불리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공화당이 벌써부터 너무 이제 파티 분위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누가 이제 앞으로 차기 연방 하원 의장석을 차지할지에 대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제 현재 이제 낸시 펠로시 의원이 연방 하원 의장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2018년 중간 선거 당시에 이제 본인이 한 앞으로 4년만 더 하겠다. 아무리 다수당을 유지하더라도 4년만 더 하고 자기는 내려오겠다. 그 시기가 내년 12월입니다. 네. 4년이 되고요. 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낸시 펠로시 의장은 이제 내년 12월에 이제 은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운 리더를 또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요. 현재 그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집안 싸움입니다. 많은 이제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공화당 내에서도 극보수 그리고 전통 보수들 간의 이제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즈 체이니 같은 경우에는 전통 보수로 이제 그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고 뭐 그 조지아주 출신인 이제 뭐 테일러 그린이라는 이런 의원들은 극보수로 이제 분리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의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하원 의장이라는 자리는 435명의 의원 중에서 누가 더 많은 표를 얻느냐 이제 그 싸움인데 네. 거기서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리즈 체이니를 버릴 수도 없고 또는 이 테일러 그린 의원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의 이제 좀 어려운 점은 이제 이 극보수층에서는 이제 친 트럼프파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은 당에서 이제 탈퇴해야 된다, 당에서 버려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케빈 맥카티 대표 입장으로서는 지금 매우 곤란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무리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고 해도 리즈 체이니 그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분의 표도 이제 하원 의장이 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이러한 잡음이 오히려 계속되면 중간 선거에 포커스하기보다는 누가 하원 의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누가 원내대표, 또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너무 이런 포커스가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선거를 준비하면 오히려 민주당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됩니다. 네,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관한 좋지 않은 기사가 꽤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이제 계속해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뭐 실패를 하고 있다, 뭐 보좌관들이 떠나고 있다,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매우 지금 불공평합니다. 아하. 이 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실 조용히 뒤에서 보좌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뭐 타이틀은 부통령이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하는 어젠다가 많이 없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뭐 펜스 부통령과 뭐 바이든 부통령만 생각해도 굉장히 조용히 움직이는 건데, 조용히 움직인다고 해서 지금 카밀라 해리스가 여성이라고 차별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